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4일 코멘트입니다. 2023년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의 챔피언은 29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LG 트윈스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올해 9월에 IPO를 했던 회사의 실적이 과대로 부풀려서 주가가 박살이 났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개인들은 언론의 IPO 광고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10월에 CPI 발표가 있고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주택 착공 건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등이 발표가 될 예정이며 월마트, 타깃 같은 소매업종들의 실적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일라이 릴리의 새 비만 치료제는 심장병의 리스크도 거의 1년 동안 줄여준다고 발표를 했고, 경쟁하고 있는 위고비 또한 비슷하게 심장 질환을 줄여준다고 발표를 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도 더 저렴한 가격의 체중 감량약을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주가는 2.51% 상승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내년 하반기부터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UBS 또한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금리 인하를 예상했으나, 골드만삭스는 내년 상반기에 가서나 처음으로 25비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그 후에 2026년까지 계속해서 175bp 정도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는 2024년 말에는 S&P 지수가 4,500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어제 종가가 4,411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예상입니다. 인도는 최대 5년 동안 완전 조립이 된 수입 전기차에 대한 세금의 감면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테슬라와 같은 회사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인도에서 전기차를 제조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JP모건의 ESG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행사에 참가해서 녹색 기술을 하는 신생 기업들의 자본의 유치를 못해서 힘들다면서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예전과 같이 ESG 펀드를 통한 자금의 조달은 이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상장이 되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한때는 밈 주식의 열풍에 힘입어 상장을 해서 주가도 많이 올랐던 온라인 증권 브로커 회사인 로빈후드 마켓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은 이미 얼마 전에 90%까지 지분을 다 정리한 후 최근에 모든 지분을 다 팔고 나왔습니다. 로빈후드 마켓은 이제는 인기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주식 거래 대금도 줄어들며 3분기 매출까지도 예상보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재작년에 상장을 한 후 지금까지 76.36%가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어제 2조 원 규모의 국내 전기차 공장을 울산에서 착공을 했으며, 이 공장은 2025년 준공을 해서 2026년 1분기부터 전기차를 양산할 예정입니다. 이 공장은 연간 20만 대 생산 능력을 가지며 제네시스의 전기 SUV를 만든다고 합니다. 네팔은 어제부터 틱톡이 국가의 사회적 조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사용 중지를 시켰으며, 반면 틱톡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전자상거래 기업과 파트너십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만 빈대가 느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도 빈대가 늘고 있으며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건당국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면 이 빈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곧 Living in the Bed Bug이라는 노래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엔화는 달러 대비 올해 들어 13%나 떨어졌으며 G7 통화 중 가장 약세인 통화가 되었습니다. 어제 엔화는 올해 최저치인 달러 대비 151.91엔까지 떨어졌습니다. 태국은 일부 유명 관광지에 중국 경찰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 주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마피아의 소탕이 목적이지 태국의 주권 침해는 아니라고 정부는 발표하고 있으나, 태국에 있는 반체제 중국 인사들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럽의 총리는 내무부 장관을 사임시키고 데이빗 캐머런 전 영국 총리를 외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2017년 브렉시트의 국민투표 후 총리를 사임한 그는 더 이상 하원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귀족의 계급 중에 가장 낮은 남작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국 총리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20%대의 지지율을 받고 있기에 내린 과감한 조치입니다. 참고로 귀족의 계급은 제일 높은 게 공작, 듀크, 후작, 마르키스, 백작, 카운트, 자작, 바이카운트, 그리고 마지막에 남작인 베런입니다.
영국의 주유소 운영업체이자 슈퍼마켓 체인인 아스다의 소속인 EG사는 유럽 전역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테슬라의 초고속 충전 장치를 구매한다고 했습니다. 언제 정확히 설치할지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올해 말에 설치가 될 예상이 되며 2만 대까지 충전기를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전기차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 충전기 사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의회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최소한 일시적으로 운용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미국의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험이 또다시 생깁니다. 이러한 정치적 리스크로 인하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등급을 부정적으로 내린 것입니다. 미국에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은 2020년부터 2023년 학기에 전년 동기 대비 12%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수준 이전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의 숫자는 줄어들고 인도의 유학생이 크게 늘고 있으며 총 유학생의 숫자는 106만 명입니다. 공매도가 전격 금지가 된 후 첫 일주일간 개인 투자가들은 코스피를 1조 9,067억 원 순매도를 했고 대신 해외 주식에 2억 7,925만 불, 3,687억 원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여전히 미국 주식이 많았고 다음은 중국 주식이 많이 늘었습니다. 개인의 중국 주식 순매수액은 2,860만 불, 378억 원 정도로 8개월 만에 일본 주식 순매수 금액인 2,062만 불, 272억 원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개인이 중국 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은 14만 불, 1억 8,500만 원 정도였던 것을 고려하면 일주일 만에 이미 10월의 금액의 200배가 넘는 규모를 산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과 중국의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었고 중국 정부의 강한 경기 부양 의지도 원인입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HSCI 같은 지수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해 IPO를 하면서 언론이 광고를 해주던 파두라는 상장회사의 3분기 누적 매출이 180억 원에 그치면서 상장 당시 제시했던 매출액의 15%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상장이 진행되던 2분기에 이 회사의 국내 매출은 0원이었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으며 3분기의 매출은 3억 2,100만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8%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SK하이닉스의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 장치인 SSD를 공급하는 것이 주된 매출인데 1분기 이후 매출이 0원입니다. 주가는 오늘 7.98% 하락하고 있고 상장 후 지금까지 36.52%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때 최고치 47,000원까지 올라갔던 이 주식은 박살이 나고 있고 금감원과 거래소가 IPO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개인들은 언론이 광고하는 IPO에 속아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한국 시간 10시 10분 현재 지수는 1.2% 오르고 있으며 거의 모든 주식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오르는 주식들은 카카오 2.67%, 네이버 2.54%, 키움 1.55%, 에코프로비엠 5.29%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던 초전도체인 선암은 6.69% 하락에 신성 델타테크는 7.7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HSCI ETF는 2.21% 오르면서 7,1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며 리플은 886원에 변동이 없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날씨가 춥다고 하는데 어제 제가 찍은 싱가포르의 하늘 날씨 사진을 카페에 첨부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화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